네, 안녕하세요. 사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속 촬영에 대해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 촬영은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느리게 촬영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어떤 시선을 얘기합니다. 고속 촬영과 저속 촬영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바닷가 풍경에서 파도가 계속 일렁이면서 뿌옇게 안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저속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찍힐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밤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빛이 있는 경우에는 ND 필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ND 필터는 우리가 쓰는 선글라스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ND 필터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치가 있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ND 필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만 그런 색의 ND 필터 정도도 있는데 그러한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엄청나게 많이 차단해서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1시간 이상 노출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그런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1시간 이상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가 금방 노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센서가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일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권하는 시간 타임이 한 30분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찍게 되면 카메라가 금방 노후가 되기 때문에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노출 1시간 이상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카메라들이 대부분 필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그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바닷가에 한번 가시면 보통 이제 새벽이나 저녁에 이렇게 그 암석들이 많이 있는 이런 해변가에 가서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뭐 삼척 중에 해신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변에 바닷가 쪽은 이렇게 암벽이 아니라 바위들이 있는 이런 해변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삼척 쪽 이하의 그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볼 때 이런 그 암석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바닷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촬영해 보시고 낮 시간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ND 필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죠. 캐논 카메라 로우 파일 전용 보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카메라 왜곡 때문에 수평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굴곡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도구 팔레트에 보게 되면 도구 팔레트는 어딨냐면 보기에 도구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도구 팔레트를 열게 되죠. 그래서 렌즈 쪽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쭉 내려보면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곡을 보정해 주는 건데 여기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약간 펼쳐지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를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왜곡 현상이 생겼다가 체크를 풀면 왜곡을 좀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로우 파일로 찍어야 이게 적용이 되지 JPG 파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로 반드시 찍어야 왜곡을 어느 정도 잡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레벨로 와서 가장 먼저 픽처 스타일 이거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보시게 되는데 풍경으로 찍었으면 여기가 풍경으로 나오고 인물로 찍었으면 인물로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카메라 자체 내에서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풍경, 인물, 뭐 내추럴 이런 식으로 카메라 메뉴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깜빡하고 찍게 되면 여기 픽처 스타일을 다시 교환해 줘야 됩니다.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촬영할 때 그런 미세한 부분도 생각하셨다가 체크해서 풍경으로 찍을 것인지 인물을 촬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꽃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할 것인지 그런 세팅 값을 적응해서 촬영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카메라에서 분류를 한 이유는 카메라 센서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촬영 스타일을 조정해서 촬영하시는 것이 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더 좋은 질감에 해당되는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풍경을 지정해주고 이쪽에 보면 이 이제 레벨 값인데 여기 히스토그램이 보이죠? 이게 색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두운 색이 많이 부족하죠. 바위 쪽이나 이런 어둡고 하늘이나 바다 쪽은 밝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색 온도인데요. 색 온도를 설정을 해서 색이 지금 5200 정도 되는데 6000 이상으로 좀 올려줍니다. 그래서 색을 좀 부드럽게 펼쳐주는 거죠. 너무 청색기가 많으면 분위기가 이 몽환적인 분위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따뜻한 계열의 색을 조금 올려줍니다. 대신에 그 흑백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약간 세밀한 부분을 좀 조정해 주기 위해서 샤프니스 값을 한 8에서 9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사진 사진 안에서는 잘 조정을 하지 않지만 다양한 사진들을 보정을 하실 때 다른 사진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콘트라스트는 대비 효과죠. 그러니까 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이런 부분이죠. 흰색은 상관없지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서 대비 효과를 주는 게 콘트라스트고요. 안부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할 거냐 밝게 할 거냐. 그럼 안부는 어느 정도의 명도 값을 얘기하냐면 한 그 70% 정도의 농도를 얘기할 거예요. 70% 이상. 명부는 한 30% 이하죠. 이렇게 해서 안부와 명부를 조정을 해서 더 어둡게 할 거냐 조금 밝게 뺄 거냐 이런 거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부를 더 어둡게 할 거냐 더 밝게 할 거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색조는 전체의 색상을 얘기하는 거죠. 색을 어느 계열로 조금 더 가미시킬 거냐 빼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 색채도는 맑고 탁함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색을 더 강조할 거냐 색을 좀 뺄 거냐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도, 색조, 채도 이 세 가지는 색에 대한 성질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어떻게 색이 미세하게 보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넘기겠습니다. 도구에서 포토샵으로 전송. 자, 포토샵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명도나 채도, 색상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울 것 그리고 구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최후적으로 명도나 색상 이런 부분들을 건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수평 부분이죠. 수평이 잘 맞아야 되는데 수평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을 확인하시려면 눈금자를 먼저 꺼내셔야 돼요. 눈금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죠. 눈금자에서 눈금자 부분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게 되면 안내선이 나옵니다.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수평 각도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죠. 그래서 회전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할 거니까 자유변형도구죠. 자유변형도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이죠.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어느 정도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이 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확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눈대중을 좀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눈대중을 이게 스케일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케일감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눈으로 봐서 피사체의 크기, 비율 이런 것들을 짐작하는 것, 수직 수평 부분도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그런 감인데 이런 거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평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일반 사람이 봐도 수평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박관념 같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딱 맞춰야 된다, 정확히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 수평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안내선이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안내선과 수평선과의 간격, 이쪽 안내선과 수평선의 간격 이렇게 해서 양쪽 부분을 보고 공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평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키워야죠. 왜냐하면 빈 공간이 회전하니까 빈 공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키울 건데 중앙점을 중심으로 키울 거니까 Alt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외곽 부분이 다 가려질 정도로 키우시면 돼요. 자, 다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엔터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이드 요 안내선은 지웁니다.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버튼 누르면 이동도구로 바뀐다 그랬죠. 이동도구로 바뀌었을 때 클릭하고 요 눈금자 위치까지 드래그하게 되면 안내선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 눈금자는 가리겠습니다. 가리는 방법은 컨트롤 R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풀면 눈금자는 가려지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먼저 색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카메라 로우를 꺼냅니다.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엽니다. 자,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었는데요. 색 온도라든가 색조는 아까 그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서 보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미심쩍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색조를 내가 원하는 색감을 더 추가한다는 개념이죠. 색조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여기는 0으로 다시 놓겠습니다. 자, 안개 현상 제거를 올려볼까요? 올려보게 되면 조금 더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진해집니다. 지금 푸른빛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는데 이 푸른빛은 나중에 조금씩 뺄게요. 자, 채도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조금만 낮추고 그 다음에 뭘 손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분위기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곡선에서 조금만 내려볼까요? 그 정도로 분위기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확인 누를게요. 기본적으로 구성만 맞춰봅니다. 자, 근데 하단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어두워서 조금 좀 밝게 해주고 싶잖아요. 위쪽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밝은 부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놔두고 하단만 밝는다 그러면 하단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정해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 생겨 버리니까 하나를 복사하세요. 레이어를 하나 복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 배경 레이어를 새 레이어 만드는 이 아이콘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도 되고 자, 취소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눌러서 확인하셔도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단 부분만 볼게요. 하단 부분만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로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단 부분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좀 밝게. 자, 요 정도로 밝게 하단 부분. 지금 상단 부분을 같이 밝아졌는데 상단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상단은 나중에 가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밝아졌죠?
자, 배경 복사 레이어 앞에 눈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요 상단 부분은 배경에서 가져오면 되고 하단 부분만 배경 복사 레이어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상단 부분, 배경 복사 레이어의 상단 부분만 살짝 가리면 돼요. 그 가리는 방법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정경색이 블랙이 되어야 됩니다. 블랙 부분이 가려질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려질 부분, 이쪽이 가려질 거니까 여기서부터 끌어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 수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Shift 버튼을 누르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서로 겹쳐지게끔 띄면, 자, 상단 부분은 배경 레이어가 보이는 거고 하단 부분은 배경 복사 레이어가, 복제 레이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은 다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서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남기고 가릴 부분만 가려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가려서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치면 되겠죠. 배경 이미지 병합. 자,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푸른색, 이 정도에 나오는 푸른색, 물 쪽에도 마찬가지 이런 색을 약간 색을 좀 변환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부분의 색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은 이미지 조정에서 색상 대체라는 게 있어요. 색상 대체를 열어보면 이와 같은 툴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 푸른색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요 정도 색감이거든요. 요 정도 색감. 그래서 조금 약간 허용량을 내리게 되면 이게 허용량은 내가 선택한 부분의 픽셀 값에 유사한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량을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많은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적용되는데 허용량을 적당량으로 분포도를 대략 보시고 요 밝은 부위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포도를 대략 보시고 여기에서 채도만 좀 낮춰 보겠습니다. 자, 채도를 낮췄더니 지금 이쪽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었던 부분이 이게 블루 그레이라 그러죠. 푸른 빛을 약간 띤 회색, 이런 식으로 낮춰진 겁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자, 조정 전과 조정 후 한번 볼까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조정 전이죠. 컨트롤 Shift Z를 누르면 조정 후예요. 자, 조정 전 푸른빛이 있었죠. 조정 후 컨트롤 Shift Z, 자, 회색빛으로 변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른기가 많이 빠진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단에서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분적으로 조금 리터칭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도구에서 닷지 도구 있죠. 부분적으로 밝게 해주는 거. 닷지 도구를 선택하시고 상단의 노출값 15% 이하, 그러니까 살짝씩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낮출게요. 한 10%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이 도구의 크기, 이 브러쉬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대괄호 열고 닫기, 그것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금 조정해 주시고 하단 부분을 살짝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상단에 보면 중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밝은 영역을 한번 해볼게요. 밝은 영역 조금씩만, 밝은 영역을 조금씩만 더 밝게. 자, 다시 중간 영역 선택하시고 중간 영역도 조금 밝게. 여기에 하단에 약간 색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색을 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그 스펀지 도구가 있었죠. 닷지번 스펀지 도구를 선택하시고 채도 증가가 아니라 채도 감소,
자, 10%로 연하게 변화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폰지의 크기, 브러쉬 사이즈죠. 이번에는 다시 지금 그냥 누르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죠. 한번 바닥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키우면 사이즈를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단에 색상이 있는 부분을 한 번씩 드래그 하면서 색을 조금씩 채도를 낮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면 이동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이게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색이 많이 채도가 낮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명도 효과만 좀 줄까요? 어느 정도 선명하긴 한데 선명도 효과를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필터에서 선명 효과, 언샷 마스크.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200이 아니라 150 정도 줄까요? 너무 강하게 떨어지니까 150, 30 정도 확인. 자, 그 다음에 선명 효과가 어느 정도 적용됐는지 컨트롤 Z, 컨트롤 Shift Z를 눌러서 적용 전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었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은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로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쪽에 가상 파일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저장하게 되면 C 드라이브가 점점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지 말고 별도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십니다. 불러왔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려는 위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TIFF 형태, 왜냐하면 16비트이기 때문에 파일 형식 TIFF 형태로 저장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 올릴 사진을 만들면 되겠죠. 전체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복사, 그리고 이 사진은 닫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자주 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PSD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름을 만든 파일, 그 파일을 엽니다. 저는 자주 하는 제 사이즈가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꺼내겠습니다. 가로 사진이니까 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 사진이 너무 크죠. 그래서 줄입니다. 컨트롤 T죠. 자유변형. 중앙점을 중심으로 축소할 거니까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사각형 안에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위치 이동을 하게 되죠. 다시 중앙점을 중심으로 Alt를 누르고 대각선 방향으로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만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한쪽을 클릭 드래그. 이때는 Alt를 누르지 않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대략 위치가 만들어졌으면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서 레이어만 배경 이미지로 병합하고 확인 누르시고 병합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려는 위치, 이쪽에 있죠. 여기다가 JPG 파일 형식으로 바꾸고 이름을 S003 이렇게 해서 저장. 이미지 옵션은 최고 품질 12로 해놓고 확인.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 올릴 사진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